네, 안녕하세요. 저 피트니스 클래식 대표 이원준입니다. 저희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함도 있고 그냥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일단 오늘부터 유튜브 첫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사이클 사용하는 방법이랑 러닝머신 사용하는 방법이랑 유산소 운동했을 때 몇 분을 하면 좋은지, 사이클이 좋은지 러닝머신이 좋은지를 조금 트레이너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이클을 먼저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침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 한 분이 있네요. 아, 일단 가서 사이클 사용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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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이클 사용하는 분이세요? 여기 사이클 사용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용 방법이요? 네. 보통 이게 자식이 아닌 사이클을 사용할 때는 일단은 의자 높낮이 먼저. 그럼 이건 입식 사이클인가요? 입식이요. 입식 사이클? 네. 입식 사이클? 네.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래도 조금 무릎의 안정성을 위해서 의자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저희는 이렇게 손잡이를 올려서 의자 높낮이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 기준은 이제 하시는 분이 앉으셨을 때 페달을 밟으면 무릎이 골반 위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의자 높낮이를 높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그에 맞춰줬으면 최대한 허리를 펴고 천천히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보시면 안쪽에 강도 조절 숫자 버튼들이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사이클이 조금 더 강도 있게 뻑뻑하게 힘이 허벅지 힘까지 들어가면서 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조금 움직임을 계속 꾸준히 낼 수 있게끔 본인이 한 2에서 3 정도 강도로 그래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거 자직 사이클도 한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죠? 자, 일단은 좀 편안함과 편안하지 않은 편하다. 네. 보통은 보통은 이제 많이 조금 입식 사이클을 탈 때는 허리가 조금 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페달링이 계속 있다 보니까 허리가 힘이 많이 받치는데, 얘는 허리에 조금 기대임으로써 편안함이 일단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앞 뒤로 당겨주면서 얘가 탈 정도의 위치 거리감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자, 저 녀석과 반대로는 저 사이클과 이제 반대로 얘는 무릎이 올라와도 되는데, 이제 페달링을 하면서 무릎 안쪽의 각도가 너무 뻗어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고, 이러면 무릎에 부하가 가나요? 네, 무릎이 아무래도 힘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이 튕겨져서 무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펴지지 않는 각도 내에서 자유롭게 맞춰서 페달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식 사이클보다 좌식 사이클 하시는 분들은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럼 허리가 좋은 분들은 입식 사이클을 타면 좀 더 강도를 낼 수 있는. 강도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이클을 하면은 뭐가 좋은가요? 사이클을 하게 되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타주세요. 네.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대로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사이클을 적당한 강도로 해서 그냥 무릎이 많이 펴지지 않게 하면 무릎의 부하도 좀 없어서 유산소를 조금 더 관절의 부하 없이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 트레드밀을 권하진 않고 그냥 사이클을 권하긴 합니다. 대신에 허리도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좌식 사이클을 가져가시면 되고, 근데 좀 젊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식 사이클을 하셔도 좀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러닝머신으로 가볼까요? 네. 러닝머신. 네, 러닝머신은
벨트장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클라인 저런 식으로 인클라인이 되는 러닝머신이 있고 이렇게 그냥 플랫으로만 걸을 수 있는 인클라인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인클라인의 유무만 있는 거니까 사실 인클라인 있는 걸로 한번 저희가 가르쳐 드려볼 건데 올라가서 여기 보면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디렉스 머신인데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러닝머신이 발 조심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321 버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속도 올리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속도가 올라가죠. 일단 3 정도로 맞춰보고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원님들 적어도 한 10 정도까지는 올립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죠.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에 2 정도로 3 정도로 세팅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회원님들에 따라서 조금 더 강도를 원한다 하면은 16까지 올리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강도가 조금 높다 싶으신 분은 그거보다 좀 더 낮춰서 8 정도까지 낮춰도 괜찮습니다. 체력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제 생각에는 저는 저 사이클보다는 그 좀 무릎이나 허리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인클라인으로 러닝머신을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요 러닝머신은 제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거는 억지로 페달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인클라인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팀장님은 어떤가요? 회원님들 사이클이랑 러닝머신이랑 뭘 더 추천하는? 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제 조금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트레드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클라인도 목표치, 시간치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하고 속도도 조금씩 변경하면서 조금 힘든가 쉼의 반복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 마치 저희 인생 같네요. 힘든가 쉼을 반복하는. 네, 그렇지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을 겁니다. 러닝머신 바른 자세 있을까요? 다른 자세? 일단 팔자고로 금지. 그 다음에 웬만하면 런닝머신은 이 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달리는 발목을 걷는 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게 무릎이 조금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뒤꿈치 앞쪽으로 걸어보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클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앞에 이 손잡이를 최대한 잡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 회원님이 저렇게 잡고 있잖아요. 제 말을 잘 안 듣는 회원인데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사실 그냥 코어를 쓰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칼로리 소모량도 낮아지고 그리고 자세도 좀 삐뚤어지고 라운드 숄더도 좀 더 심화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코어에 조금 힘을 주고 진짜 등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인클라인으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우리가 10에 3 정도로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10에 2로 낮춰서 손잡이를 안 잡는 게 낫지 10에 4에서 손 잡는 것보다 안 잡는 게 제 생각에 뱃살도 더 잘 빠지는 것 같고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약간 경험적인 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잘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확실히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관절의 부하도 덜 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손잡이를 안 잡고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러닝머신을 어느 정도 하면은 좋을까요?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통 트레이너 분들이 센터 가서 뭐 한 3-40분 하라고 그냥 3-40분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3-40분 그냥 하는 것보다 좀 잘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0분 그냥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원래 그 웨이트 운동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웨이트를 강도 있게 하게 되면 지방도 쓰지만 그냥 여성분들이 그 지방까지 쓰기 좀 어려우니까 탄수화물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유산소 운동은
처음에 한 20분 정도 동안은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쓰는 건 아닌데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서 웨이트 후에 유산소를 하게 되면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동안은 보통 그 탄수화물이 타는 거고 그 이상 20분부터 45분, 60분까지 지방이 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분만 타고 내려오면 저희가 생각해서 좀 아까운 느낌이. 그래서 웬만하면 20분부터 60분까지 지방이 탄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45분에서 1시간 정도는 유산소를 채워서 해주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30분만 하고 내려오면 그냥 저희가 봤을 때 10분만 타고 10분만 지방 태우고 내려오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아까워요. 근데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회원님들도 약간 너무 목적 없이 타는 게 아니라 45분 타면은 그래도 지방 타니까 조금 더 목적 달성에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이상 타는 거는 뭔가 근육도 빠져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1시간만 타시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럼 공복에 유산소가 또 잘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복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또 공복 유산소 좀 저주겠어요. 어, 지금 공복 유산소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공복 유산소 상태이고요. 그 사람의 패턴이 식사의 텀이랑 조금 고려를 해서 그게 조금 판단이 쓸 겁니다. 식사가 너무 규칙적이면 차라리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조금 더 잘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편이라 공복 유산소가 너무 좋다 나쁘다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금 나뉘게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에너지원이 타는 순서에 의거하면 우리 공복이라는 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없다는 건 그 탄수화물이 없다는 거, 글리코겐이 없는 상태인 건데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 탄수화물을 쓰는데 그거 없으니까 바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운동 목적에 따라서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운동 목적에 따라서 근손실이 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진짜 시합을 막 나가는 분들은 분들 중에서도 살이 만약에 얼마 없는 분들은 공복유산소 같은 거 추천드리진 않고 근데 뭔가 내가 그냥 근육이 조금 빠져서 괜찮으니 다이어트를 조금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공복유산소를 하게 되면 20분의 시간을 더 버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공복유산소하고 공복웨이트 해도 좀 식사 같은 것만 잘 챙겨 드시면 그래도 근손실도 없이 할 수 있어서 이거 개인 차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공복유산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어트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회원님들이 궁금하셨던 것들을 보통 제가 어느 정도는 설명드린 것 같거든요. 다 설명드리진 않았겠지만 혹시나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댓글 꼭 필요합니다. 네.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센터 회원님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회원님들이 그냥 저희 회원님들이 말하는 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나 뭐 사이클이나 러닝머신 한법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찍어봤고 다음 주제는 저희가 웨이트 머신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나중에는 뭐 PT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오케이.